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아기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식을 할 때 음식이 목에 걸리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목에 걸려 숨이 막히는 기도폐쇄와 기도폐쇄가 생긴 경우 응급조치인 하임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임리법 중에서 돌전의 아기 기도폐쇄, 다시 말하면 음식이 목에 걸려서 숨이 막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폐쇄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인 하임리법을 시행하는 방법과 기도가 막혔을 때의 증상, 그리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식을 하다가 음식이 목에 걸리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덩어리 먹다가 구역질하는 것은 겁나 보여도 그건 아기가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역질은 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덩어리 음식에 기도가 막혀서 숨이 막히는 경우는 아주 간혹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모의 초기 응급 조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호흡 부전과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수분 이내에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응급사항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경우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반드시 기도 폐쇄에 대한 응급조치인 하임리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기도 폐쇄가 생겼을 때의 증상입니다. 그래야 얘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이 기도에 막히면 캑캑거리고 기침을 하기도 하고 뭔가 걸린 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도 합니다. 심하게 막힌 경우 숨쉬기 힘들어하고 갑자기 보채고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가 심하면 파랗게 변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꽉 막힌 경우는 울지도 못하게 됩니다. 엄마랑 같이 이유식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는 바로 알 수 있지만 아기 혼자서 먹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목에 걸린 경우는 기도가 막혔다는 것을, 이 증상들을 보고 빨리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반쯤 걸려서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면서 목에 걸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함부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걸린 음식을 빼내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잘못하면 더 깊숙이 집어넣어서 완전히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혀서 숨쉬기 힘들어할 경우의 응급조치는 하임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돌전과 돌 이외에는 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오늘은 이식 먹다가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돌전 아기의 하임리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임리법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하고 반복해서 익히고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인형으로 실습을 하거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제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폐쇄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목에 걸려서 숨이 막힌 경우 제일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 막힌 것을 확인하고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하임리법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 혼자 있는데 아기가 숨이 막히는 경우 겁난다고 119 전화부터 걸리는 부모도 있는데 이건 곤란합니다. 기도 폐쇄를 발견하고 첫 1, 2분간이 아기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혼자 있는 경우 119 전화 걸려고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낭비하는 것보다는 하임리법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같이 있다면 고함을 쳐서 119 전화 걸어달라고 하고 아기를 발견한 부모는 바로 하임리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임리법은 막힌 부위 아래의 폐와 기도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이 압력을 위해서 그 위쪽에 막혀있던 이물이 이 압력으로 막혀 있으니까 압력이 증가되면 톡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임리법의 핵심은 머리를 아래로 하게 해서 뒤집어서 등을 5번 두드리고 그 다음 아기를 다시 위를 보게 돌려서 가슴을 5번 눌러주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기를 바로잡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기의 등을 먼저 두드리기 위해서 아기를 뒤집어서 등이 위로 오게 할 건데, 머리와 얼굴 부분을 제대로 잡고 뒤집을 겁니다. 얼굴을 잡을 때는 입을 가리거나
목이 졸리지 않게 주의를 하고 뺨과 강대 부위를 잡습니다. 이를 잡는 법은 양손을 뺨 이렇게 입이 가리지 않게 양턱 목이 졸리지 않게 이렇게 잡고 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 뒷부분과 등을 받치면서 뒤집어 주는 겁니다. 뒤집은 자세에서는 머리가 앞으로 숙여져도 안 되고 뒤로 젖혀져도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뒤집을 때 손을 받친 상태에서 뒤집어서 몸을 일직선상 이렇게 일직선상 되게 하시고 두들기는 부위는 어깨 뼈 사이 이 부위가 됩니다. 이 부위를 몸은 쉽게 해서 등뼈를 기준으로 해서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옆으로 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얼굴을 잡은 부모의 손이 아기 몸 중앙에서 아기 몸을 팔로 받친 채 부모의 무릎에 올려둡니다. 이때 아기 머리가 엉덩이 부위보다 아래쪽으로 위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위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중력이 작용해서 이물의 제거가 더 쉬워집니다. 부모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는데 평소처럼 뒤로 들여앉지 말고 약간 앞쪽으로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약간 비스듬하게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머리, 다리, 엉덩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머리가 무릎 근처까지 가게 아래로 위치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의자가 없다면 한 손으로 아기를 잡고 머리를 아래로 한 상태에서 아기 등을 두드려도 되는데 이건 힘이 있는 부모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힘이 없이 약한 사람은 좀 하기 힘들 겁니다. 어찌되었든 머리가 엉덩이보다 밑으로 가게 해서 등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을 잡고 입을 가리지 않게 잡고 상태에서 몸이 일직선 숙여도 안 되고 움츠기도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이 상태에서 다리를 45도 하여 이렇게 자세를 잡은 후에는 등을 두드립니다. 어느 손으로 두들겨도 상관없지만 힘이 있는 아빠가 아니고 약간 힘이 부족한 엄마라면 그리고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오른손으로 두들기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왼손으로 잘 못 두드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약간 힘이 있게 두들겨야 됩니다. 등을 두들길 때 두들기는 부위는 흔히 견갑골이라고 하죠. 날개뼈라는 이 갈개뼈의 두 뼈 사이의 중앙 부위를 때리게 됩니다. 손으로 등을 두들길 때는 손바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을 사용하게 되면 압력이 전체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소리는 크게 나는데 실제로 이 밑으로 압력이 별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들길 때는 손바닥의 이 아랫부분을 이용해서 두들기는데 전체를 사용하지 말고 이 아랫부분을 이용해서 두들기게 됩니다. 두툼한 부분을. 그렇게 두들기면 이 압력이 아래쪽까지 충분히 압력이 가해서 폐 안이나 기도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두들겨야 충분히 아래까지 압력이 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손바닥을 쓰지 말고 손 이 부위, 두툼한 이 부위를 밑으로 해서 두들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때는 손목을 뒤로 젖혀서 등을 두들길 때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두들길 때 손끝이 애기 머리를 두들기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건드리게 되면 좀 곤란하죠. 간혹 목에 걸린 것이 잘 나오게 하려고 다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비스듬하게 쳐야지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래쪽에서 공기를 이용해서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밀어서 친다고 해서 더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래쪽으로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5회를 두들기는데 두들기다가 막힌 것이 튀어나오고 숨을 잘 쉬면 중지하셔도 됩니다. 만일 이렇게 해도 막힌 것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 얼굴을 위로 나가게 아기 몸을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반대팔에 아기를 옮겨서 아기가 지탱하게 되는데 손과 팔이 아기의 머리부터 목, 등까지 전부 일직선으로 잘 지탱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도 얼굴이 엉덩이보다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비스듬하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의 다리에 아기를 얹어두시면 됩니다. 등을 잡고 두들길 때 오른손에 쓰면 그다음에 바꿀 때는 이렇게 때리고 바꿀 때는 이렇게 잡아서 바꿔도 됩니다. 머리가 엉덩이보다 더 높게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눌러도 됩니다. 가슴을 누르는데 5회를 누르게 됩니다.
두들기는 것이 아니고 누릅니다. 누르는 부위는 양쪽 젖꼭지 사이의 몸통 중앙 부위를 누르면 됩니다. 손가락을 2개를 사용해서 누르는데 가볍게 누르면 속까지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힘있게 1인치 반, 다시 말하면 한 3.8cm 정도를 누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을 두들길 때와 반대로 팔을 바꿀 때는 오른손으로 두들기는 사람이 왼손으로 누르게 되는데 이때 힘이 부족한 사람은 손을 바꿔서 오른손으로 누르는 쪽으로 아기를 반대팔을 다시 옮겨주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누르서도 안 되고 누를 때는 힘을 줘서 누려야 되고 손을 뗀 다음에는 가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눌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그리고 2개, 손가락 2개로 젖꼭지 사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충분히 눌러야 폐와 기도 사이에 있는 공기가 위로 밀려나가서 막힌 이물질을 뿅 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가슴 누르는 것을 5회를 했는데도 이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다시 또 돌려가서 등을 두들겨 주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등 5번 두들기고 가슴 5번 누르는 것, 이것을 이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든지 아기 의식이 없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물이 안 나는데 의식이 없어지면 119 확실히 연락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CPR이라 부르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 하임리법으로 이물이 해결되는데 아기가 숨이 막혔다는 것을 발견하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물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만일 하임리법을 시행할 정도로 기도가 막혔던 아기라면 이물이 나온 후에도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이물의 조각이 기도로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숨이 막힌 사이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아과사 진료를 한번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임리법을 할 때 몇 가지 꼭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만일 부모와 아기 둘만 있는 상태라면 119 전화 걸기 전에 하임리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걸려고 전화기 찾고 전화 걸어서 기다리고 설명하는 그 시간, 이 30초나 1분이 아기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임리법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도 막히면 아주 짧은 순간이 아기 인생을 바꿀 만큼 진짜 중요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119 전화 걸으라고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있다면 하임리법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임리법을 시행하고 다른 사람은 바로 119 전화 걸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부모가 보고 있어야 합니다. 숨이 막혀서 정말 위험한 순간 아기들은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울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다가 목에 음식이 걸린 경우는 부모가 보고 있으면 음식이 걸린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 부모가 잠시라도 한눈판 사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도 폐쇄란 것을 의심할 수 있게 미리 증상을 알아두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하임리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는 떡, 오뎅, 땅콩, 젤리, 포도같이 과일 덩어리가 있는 음식은 4세 이전에는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식을 할 때 핑크푸드를 줄 때도 동그랗게 잘라주지 말고 길쭉하게 잘라주는 것이 좋고 포도 같은 것을 먹이고 싶다면 포도를 잘라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그란 것이 목에 막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울 때 달래려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곤란하고요. 먹고 있을 때 웃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혀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막힌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임리법을 시행하고 119를 부르고 CPR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임리법과는 다르게 인공호흡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영화 CPR로 검색을 하게 되면 많은 참고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용할 기회도 없겠지만 아기를 키울 때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임리법은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임리법을 사용해서 아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골든타임은 1, 2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후에 하임리법을 찾아서 보고 따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두고
인정으로 실습도 해보고 평소에 주기적으로 머릿속으로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닥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하인리히법을 할 수 있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 이 영상은 몇 번을 반복해서 보시고 미리 익혀두시기 부탁드립니다.